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광운대는 모의평가에서 3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항 1번과 문항 2번은 간답서술, 문항 3번은 종합적인 독해 적용을 요구하는 서술을 출제를 했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민족의 의미에 대해서 두 제시문의 차이를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문항 2번에서는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소개를 한 뒤 한 제시문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반박 서술을 전개하되 역시 주어진 지문을 논거로 활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문항 3번에서는 글로벌 스포츠의 성격에 대한 보다 긴 글의 서술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통합적인 절충의 서술 이것이 전개의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파악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 독해 키워드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민족의 실체가 점차 사라지는 가와 민족의 차별을 절감하면서 구체적인 삶에서 이를 생생히 느껴온 제시문 나의 시각이 비교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민족에 대한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내부의 시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민족 문제 때문에 차별을 전혀 겪지 않은 우리는 민족 국가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이 때문에 정대세의 눈물이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제 차별받는 존재가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형상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우며 자존심을 지켜오면서 느낀 일본에 대한 정대세의 생각 이로 인한 민족에 대한 애정이 눈물로 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정대세의 눈물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느끼는 민족에 대한 절박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한국에 있어서의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포츠 경기 때만 발현되는 재미와 즐거움의 그러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양쪽에서 대조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는 제시문 가가 한국 사람이 느꼈던 민족주의고 제시문 나는 조총련계 저자가 서술한 것이다. 이것의 의미 차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민족은 단지 대의명분이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정대세의 눈물을 접한 한국인들에게 민족이란 개념은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에 밖의 동포인 정대세의 눈물을 통해 민족을 보게 되었다. 민족국가의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그의 눈물에서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선수권 대 일본전에서 정대세계 민족은 체화된 현실의 개념이다.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제1인으로서 민족학교를 다니고 조선말을 배우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몸으로 체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답안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일시적 감정이라면 정대세에게 민족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 속에서 느끼는 절박함이었다. 이런 대비적 서술을 하라. 이런 요구가 문제 1번의 핵심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경쟁의 순기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경쟁은 결국 편성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 나아가 스포츠 중계가 매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양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월드컵 중계료가 인상된 것은 피파의 내부 망침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나에서는 SBS 단독 중계의 폐해를 염려하는 그런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계권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되었고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게 되었으며 서비스의 수준도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난 뒤 문제에서는 나의 주장은 SBS가 영상 재전송을 통해 공동중계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가를 바탕으로 반박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식을 나열하지 마시고 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논박에 충실한 글 이런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월드컵 중계는 시청률과 광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시장성이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계권 획득을 통해 방송사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권은 불법이 아니라 방송사들 간의 합리적 경쟁의 결과이다. 이 부분까지가 바로 경쟁의 순기능을 언급한 부분, 이것을 활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난 시청 때문에 월드컵을 시청할 수 없는 시청자들의 수보다는 월드컵 중계 이외의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여기까지가 바로 채널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SBS를 또 옹호하는 글이 될 것이고, 또한 중계권 가격 상승은 독점 중계의 원인이기보다는 피파의 중계권 판매 대행 방식 때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국익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이유로 SBS가 타 방송국으로 영상을 재정상하여 공동 중계를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자율협상에 맡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SBS가 자체적인 경쟁력과 서비스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방송의 질 전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반박의 내용이 주어진 제시문에서 그 논거를 끌어내서 쓰는 글, 이 부분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자기 글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글로벌 시대 스포츠의 사회적 성격을 주제로 출제를 냈고, 제시문 가에서는 스포츠 민족주의,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스포츠 상업주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가에서 보는 스포츠의 대중화 현상을 출제를 함으로써 제시문 다가 전체 논의의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제시문 가의 현상과 제시문 나의 현상이 통합적으로 절충되는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 의도라고 볼 것입니다. 즉, 가와 나는 표면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상반된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현대의 스포츠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문화 현상이 된 데서 기인한 것, 즉 원인의 베이스가 동일한 것에서 초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보는 스포츠의 대중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는 서술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의 서로 다른 논지를 정리한 뒤 다의 논의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절충하는 것, 이것이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오늘날 하나의 전 지구적 사회 현상으로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는가? 그것은 민족주의적 현상인가 상업주의적 현상인가? 둘 다 아니라면 본질은 무엇인가? 가나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글로벌 스포츠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견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통합적 절충을 하라, 이런 요구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의 스포츠는 민족주의 성격과 상업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주제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민족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냉전 체제하에서 국가 간 경쟁의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올림픽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체제 선전의 장 또는 제3세계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 홍보의 장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더불어 스포츠에서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월드컵은 국가 간 축구 대항전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를 상품화함으로써 오늘날 지상 최대의 스포츠 상업주의 경연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스포츠 민족주의와 스포츠 상업주의는 현대 스포츠의 두 가지 사회적 성격, 두 축이 된다. 하지만 전자를 단순히 국가의 정치적 의도로 환원할 수 없듯이 후자도 자본의 경제적 의도로 환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오늘날 스포츠라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 보는 스포츠의 전 지구적 확산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과 베이스로 자리잡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국가 간, 민족 간 대리전의 양상을 띠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동시에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의 전장이 되어 천문학적 금액의 광고료와 중계료가 거래되는 현실은 모두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을 바탕으로 보는 스포츠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수반된 현상이다. 결국 글로벌 시대 스포츠가 민족주의적 특징과 상업주의적 특징을 동시에 띠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포츠의 지배적 형태가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전환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답안지에 있어서는 통합, 그리고 이 통합의 베이스로서 보는 스포츠, 그리고 두 가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절충과 결합이 답안 속에 반영됐는지 이것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